안녕하세요. 대전중앙시장 상인 여러분. 오늘도 지난번에 이제 줌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됐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이렇게 그냥 어,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링 포인트 지난번에 했던 거 소구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는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셨던 셀링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도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성공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락성, 정보성, 실시간, 양방향 소통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런 뭐 오락성이라든가 정보성이라든가 양방향 소통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죠. 다음에 정보성, 라이브 커머스는 재미있게 하는 오락도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시청자들하고 양방향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나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어떤 할인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되죠. 어떤 친숙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건 도매국이라고 하는 화면인데요. 만약에 내가 판매할 상품이 없다 라고 하시면 우선 이 도매국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하나 선택해서 판매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할 거라면 한번 판매를 해볼 거라면 직접 이런 도매국에서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니까 여기서 사다가 판매하시는데 일단 처음에 연습이니까 마진을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마진이라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도매국에도 온채널 뭐 도매라고 검색만 하셔도 많은 그 도매 업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도매국이나 온채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자, 대표적으로 온채널이나 도매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어떤 걸 쓰실지 한번 선택하셔서 뭐 블루투스 제품도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도 검색해 보면 이렇게 블루투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요즘 블루투스 기능들이 거의 대부분 있으니까 그리고 더 착한 소비에서 추천 아이템들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본인이 판매하기 좋은 제품이 있다면 한번 판매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온채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 시즌 제품 혹은 겨울 시즌 제품으로 한번 판매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어떤 상품들이 적합하냐? 고관웨어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저관해 상품들이 사용하기 시기에는 조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 농산품들도 괜찮은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음식, 패션, 화장품 이런 것들. 어쨌든 비싸지 않고 저렴하면서 구매하기에도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적고 그런 제품들을 하고요. 라이브 커머스 통해서 판매하기에 적합한 제품군들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실 때 구매 전환율이 높습니다. 뭐 무슨 이제 개선점도 많아요. 소비자 보호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취약점이 많아서 아직 개선할 필요들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성공을 부르는 체크리스트 보면 준비 단계에서 저희가 상품 구성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 다음에 방송할 때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할지 소개는 어떤 순서로 리허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이제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방송을 하실 때에는 방송 시작하고 상품을 설명하시겠죠. 그리고 어떤 흥미있게 유도를 할 거고 판매에 대해서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이렇게 톡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하면서 다음에 또 봐요 라고 엔딩까지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구성은 메인과 조화를 조화롭게 구성해 주시고요. 컨셉 쉽게 잡는 5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시면 되고 소개 순서는 시간 분배와 강약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리허설은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에요. 실제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요. 방송 시작 딱 하면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상품 설명을 잘 해주시고 흥미를 유도해 나가면서 하시면 이탈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품이 그 재고가 몇 개밖에 없으니 다음엔 아마 이런 제품 판매하기 쉽지 않고요. 오늘만 이 가격이라서 다음에 또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점 그거 보시고 꼭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면 오늘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사은품도 받아가실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료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물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셀러를 쓰게 되면 보통 수수료가 꽤 비쌉니다. 보통 15에서 45%인데 대부분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셀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대개 30%대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비라는 게 들어가죠. 100에서 1000만 원 정도. 호스트를 요 부분은 뭐냐 하면 외부 셀러들을 불러서 할 경우에 쇼호스트 섭외 비용만 해도 꽤 비쌉니다. 50에서 이름 있는 분들은 이제 좀 비싸죠. 10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준비물들이 있어요. 이런 준비물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서 하게 되면 방송할 때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플랫폼 수수료는 보통 네이버가 3%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쇼핑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뭐 그냥 거의 4, 50%를 카카오가 가져가고 저는 할 게 없어요. 제품만 보내주면 끝입니다. 이러한 그 제작 대행할 때도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에서 30% 정도의 전체 매출액의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거 준비해 주시고요. 커머스가 단순히 상세 페이지만 보는 거에서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를 보면서 바로 직접 고객이 쇼호스트 주인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을 통해서 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현재 커머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주부들은 언제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아마 티타임 가지는 시간이 평일에 아침 식사하고 대충 청소하고 그러면 뭐 낮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정도가 가장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잠든 시간 이후에는 10시 이후 이런 시간대를 해서 주부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어르신들이 좀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건강식품 어르신들을 위해서 50대, 70대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보통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시간대 그리고 주부들은 오후 시간 보통 이제 반찬거리나 이런 거 살 수 있는 시간대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잘 안 자죠. 그래서 이분들은 11시에서 새벽 2시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매출 시간을 확인을 해서 하시면 훨씬 더 매출이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아이템에 따라서 언제 할 건지 정하시고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과 매출과의 관계입니다. 우선 5분 정도 했을 때 이제 얼른 사고 나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쭉 구경하기 구경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쭉 보고 있겠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방송 종료하기 전에 구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부분은 많이 강요를 하겠죠. 구매하세요, 구매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까지도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카테고리별로 다 이제 간단히 셀링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패션 제품들입니다. 아무래도 트렌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그래서 스타일링, 핏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패션 쪽 그리고 쇼호스트의 신체 조건들을 항상 이야기를 해줘서 호스트의 현재 사이즈는 얼마인데요 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핸들링 세부사항 같은 경우는요 손끝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세탁법이나 AS는 그렇게 메인 설명은 아닌데 나중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단 신상품이죠. 무조건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 즉 옷을 입는 분 손님들이 보기에 안 좋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셀링 포인트를 좀 패션 분야에서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리빙, 가전, 주방, 생활용품에 있어서의 셀링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떠한
냉장고다 그러면 요즘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 그죠? 기후라든가, ESG 경영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친환경 경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고요. 기능 설명을 해줄 때는 냉장고 설명해 주실 때도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얼음이 들어가는 곳, 냉동실, 냉장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주부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 내 아이한테 뭔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해주시면 되고요. 홍코노미족 혹은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들도 리빙 상품이나 생활용품으로 많이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뷰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만족도도 꽤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써서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멘트를 좀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에서 손에 이렇게 바르시면서 아니면은 약간 얼굴에 바르시면서 전후에 대한 시연을 좀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다. 손끝으로다가 핸들링 해주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애칭이라는 게 있죠. 모녀 팩트, 엄마와 딸이, 아니면 유리알 팩트라는 이런 애칭도 좀 붙이면 되고요. 어떤 성분들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알람 설정을 유도하시는 게 가장 용이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뷰티에 대한 컨셉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식품들이죠. 밀키트가 가장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아주 직설적이고 본능적인 화법을 쓰시되 아주 먹을 때도 맛이 없어도 아주 맛있게 보이게끔, 이쪽이 좀 더 맛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아주 맛있어 보이는 화법을 좀 써주시면 되고요. 아우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맛이 꿀맛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펙트를 활용하면서 천천히 시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 인증 받으신 경우 헬스업 같은 경우는 핸드피켓 들어서 헬스업을 인증을 언제 받았다, 이런 부분들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건강기능식품, 식품 완전히 다른데 건강기능식품은 용어를 좀 사용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 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건강기능, 이게 당뇨에 좋고 고혈압에 좋고 이런 얘기들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런 단어들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에 심의, 그 라이브 방송은요 추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추후 심의를 하니까 걸리지 않게끔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 특징은 세 가지로, 타켓, 진심으로 승부해야 되고, 목소리 관리, 꼭 이거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콜투 액션,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베네핏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해 주셔야지 구매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테고리별 셀링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보이는 것처럼 상품 특징은 꼭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딱 압축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본인 거 상품이잖아요. 특징 정확하게 타켓, 어느 고객들한테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서 20, 30대다, 40, 50대다, 남성이다, 여성이다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진심으로다가 승부를 내셔야 됩니다. 특히나 또 호스트들은요, 목소리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목소리를 큰 소리로 힘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살살살살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서 나가요. 무조건 잘 몰라도 되니까 일단 강하게, 그리고 무조건 큰 소리로 힘있게 하시면요, 거짓말도 진짜인 줄 알아요. 어쨌든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인 연설하듯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나다라 거기서 사업 이런 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이 했었잖아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매일 연습하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 커머스의 셀링 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컨셉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잡아서 가주시면 돼요. 타겟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왜 이 제품을 팔아야 되는 겁니까? 왜 그들에게 지금 내 겁니까? 또 왜 내 상품이 아니면 안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되고, 상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20에서 70대 모두가 젊음,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걸 채워주시고요. 건강과 아름다움 속부터 채워주셔야 됩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 뭐 이런 헬스푸드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겟팅은 항상 잡아주셔야 돼요. 누구, 왜, 이 상품이 가진 매력들을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화장품 차별화 전략이 있어요. 성분, 원료, 독자성 내세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자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셀링 포인트 찾아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짧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셀링 포인트 제품 찾아서 하나하나 같이 시연해서 발표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